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또 이민년 11월이니까 벌써 또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그죠? 이제 계면연이 됐고, 일주별로 해서, 계면연 운세, 오늘부터 할까 하는데,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서 일주별로 하니까,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자, 계면연, 개수일간부터 할 거거든요. 계면연 개수, 계면부터 할까요? 예. 개수부터 하니까 무기토 일간이신 분들은 또 항상 개수를 하든지 무토를 하든지 끝에 하신다고 하시길래 다음에 뭐 오른을 올릴 때나 뭐 그럴 때는 이제 또 무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면연 일주별로 할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물론 월운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주는 원국 전체의 상관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별로만 해도 조금 안 좋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딱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사주는 원국 전체가 중요하니까 그 원국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계면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수일간이죠. 개수일간은 우선적으로 계면 이렇게 보면 조금 사주가 습하거나 차원 기운이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원국에 화기가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 계면연의 묘목이 목생화가 돼서 식상생재로 잘 갈지 안 갈지를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계면일주부터 보면 이 보구문이 되는 거죠. 특징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구문이 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 보면 뭐 엎드릴 복자, 신음한다, 굴복하다, 기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놓는다, 알을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무서워한다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문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많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 사주는 어떻게 보면 또 확률적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원국을 따지고 판단해야 되고 보구문이라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구문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심리적인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뭐 내가 복음은 사고수가 생길 수가 있고 수술도 되고 여러 가지 관제 송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도 내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똑같은 누군가가 내가 살아온 인생에 개입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쁘게 본다면 복음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사람한테. 좋게 본다면 내 힘이 더 강해져서 나의 조력자가 생기니까 충만해져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빗대서 설명드리는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한 편을 찍는다고 보면 큰 틀, 전체적인 줄거리는 대원이고 그 안에서 주인공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있는 것은 세운이고 거기에서 이 계묘 일주를 가진 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가 주인공이 되는데 나 같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생기는 겁니다. 주인공이 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리가 내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나와 똑같은 것들이 조연이 돼서 나를 또 더 빛을 발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자,
천지동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게 복음의 특징적인 삶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멸주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내가 삶의 뭐 가치관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미혼이라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에서 큰 기회를 잡고 승진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퇴사를 해서 평생 하는 직장에 퇴사를 해서 또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복음운이거든요. 변곡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안 좋게 발동이 될 때는 내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계멸주는 복음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큰 변화가 올 건데, 그 기왕이면 그 변화를 잘 활용을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그 사주 원국이 금수가 강하다, 네? 금수가 강한 사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조금 차갑고 습한 기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계멸하면 좀 조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죠. 특히 보금년의 건강 문제, 아니면 주변인들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묘일주인데 복음운인데 신강하다면은, 금수가 많다고 하면은 뭐 금전거래나 뭐 문서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송사에 휘둘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 돼요. 그냥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갖고 그 결정을 하고, 꼭 만약에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은 뭐 한 해를 좀 넘겨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습하고 찬 기운이 많으니까 조금 건강 문제는 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천을 기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복음이 된다고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천을 기인이 중첩되면 안 좋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는 뭐든지 간에 내가 강하고 길한 것들은 북돋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을 기인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나쁜 해는 아닐 것 같다. 그 대신에 내가 사주가 조금 신약하거나 안 좋으면 문서나 재성이나 모든 운에서 조금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걸 대비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사. 제가 일주별로 하는 거는 특징적인 걸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국을 따져고 봐야 됩니다. 자, 계사일주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계사일주는 천을 기인입니다. 그러니까 60가태 중에 천을 기인 일주가 딱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복록을 타고난 일주입니까? 부러운 일주죠. 기본적으로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총명하죠. 영리하고, 뭐 우리가 책에서 보면 뭐 전생의 공덕이나 현생의 공덕을 많이 받고 살아가니까 어찌됐든 간에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게 계사일주 자체가 수화기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으신 분들이라서 운기를 잘 살펴보는 게 좋고, 자, 계묘년의 천간지지의 관계를 보면 비견과 정제가 되죠. 비견 정제됩니다. 그러면 비견과 정제가 되는데, 자, 이거 놔두고 사화하고 묘목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계묘의 특징은 이 목이 묘목이란 묘기 목생화를 해줄 수 있나 없나의 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계묘년의 계사에서는 여기서는 주인공이 사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호도 그렇고, 그죠? 근데 사화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묘목은 승목이라서 목생화 하기에는 힘이 좀 미약해요. 목생화가 좀 버겁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화는 큰 불로 비유하거든요. 강한 불, 여기가 왕성한 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승목이 조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개사 일주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모든 일에는 기다림과 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면에는 어떤 일이든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준비하고 실행을 했다면 처음에 일이 좀 틀어지거나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마무리는 잘 될 수 있죠. 불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다. 개사일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주 주변에 요금이나 축토가 있다 하면 사화로서 역할은 못하죠.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없어야지만 사화가 조우로서 역할을 균형을 사주원국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 사화가 궁극으로 이렇게 사유축으로 느껴서 바뀌게 되면 계물년의 계사일주는 비겁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기심도 강해지고 자만심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재물이면 돈도 되고 이성도 되죠. 재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직장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차갑지 않다면은 나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궁극으로 이루어졌거나 수기가 간거나 한다면은 항상 겸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문에는 그리고 뭐든지 간에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꼼꼼히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면 이 사중에 무경병이 있어요. 사중 무경병. 사중 무경병은 정관, 정인, 정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정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관인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계살주 자체가. 좀 불안한 재관인이 아니고 재관인의 흐름이 좋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욕심내고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묘중에 을목, 사중 경금 이렇게 해서 을경합도 되죠. 암합도 되죠. 그러니까 암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비밀스러운 만남, 드러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성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내세워 살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숨기면서 해야 될 일, 숨기면서 해야 될 연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도 중요한 거는 묘중에 또 간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경합을 하려고 하는데 갑경충으로 깨진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애를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적인 걸 하신다고 하면 이럴 때는 사실 갑경충으로 깨지니까 들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숨길 수만은 없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고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신다든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들통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대로 순리대로 재관인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은 게 계사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미일주는 특징이 뭐예요? 요 식상에 고를 두고 있잖아요. 식상의 고지. 식상의 고지를 식상고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주에서 식상고라고 하는 거는 안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창고, 재물의 창고, 곡간이 있다는 거예요. 곡간. 옛날에는 곡간 속에 쌀도 두고 재물도 두고 여러 가지 곡간 속에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 곡간, 내 창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도 쌓고 부도 쌓고 저축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개미일주들이 보면 부자들도 많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토라는 이 곡간을 갖고 있다고도 보지만 이 미토 자체는 또 역마성으로 보기 때문에 성격도 내가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이렇거든요. 이 마른 땅이잖아. 조토잖아요. 마른 땅에
흘러내리는 비, 떨어지는 비가 되는 행국이기 때문에 조토라 하더라도 이 많은 토는, 많은 땅은 능히 가색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옥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으니까 계밀주 자체는 자기가 맡은 역할, 주어진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편관도 있고 묘지에 또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는 예민하고 또 촉도 밝고 해서 항상 신경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계묘는 계밀주 나빠 보이지 않죠? 네. 왜? 지지가 합으로 해합하잖아요. 묶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상이 살아나는 거죠. 개수일간은. 바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바쁜 한 해. 바쁜 한 해가 되고, 식상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거, 숨겨왔던 재능,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비로소 시작할 때가 된 거거든요. 감추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쓸모가, 이런 거 있죠. 내가 쓸데없는 자격증을 많이 따놨다. 예를 들어서. 아무 도움도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언제나 쓰이게 되는 거예요. 운이 이렇게 되면. 또한 이 일지합, 특히 일지삼합. 일지삼합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내 신상의 변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내 신상의. 신상의 변화, 변동은 뭡니까? 자, 아파서 병원에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이동수가 될 수 있고, 미혼들에게는 연애나 결혼 운이 될 수도 있고,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원고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이때 묘목은 내 일치, 미토와 합을 하니까, 목성화가 잘 되는 거죠. 식상에서 화로 연결시켜주는 길이 잘 되는 거지. 그 말은 뭡니까? 내 능력, 창의력, 재주,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로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고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수생목이 잘 되니까 내가 재산까지 가는 통로가 잘 돼서 이럴 때는 흐름이 잘 된다, 흐름이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진짜 계밀주라고 하더라도 신약하다, 내가 뿌리가 없다, 신약한 계밀주 같으면은 식상이 합국으로 바뀌는 게 반갑지는 않죠. 신약한 계밀주 같으면 아무래도 뭐 남편과의 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크고 작은 송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설을 조심하셔야 되고, 신약한 계밀하면은 내가 이런 분쟁이나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 같은 일이 있다면 아예 신경을 끄셔야 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계면에는 어떤 일이든 내가 생각해왔던 게 있으면 실행에 옮겨보는 것이 좋은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갈고 닦고 준비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실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를테면 내가 뭐 유튜브를 하고 싶다 막 생각만 하고 있었던 분들이면 이럴 때 시작하면 좋다는 거예요. 또 이게 장성살이 되는 거잖아요. 장성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는 일에 또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시기가 돼서 과감하게 실천에 한번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다음 계유일주. 계유일주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일주 아닙니까? 그죠? 이 유금 자체를 도화로 보기도 하고 시냇물에 흐르는데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뭐 그게 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옥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이게 병지로 있기 때문에 역마성으로도 보기 때문에 또 조금 자유분방하고 또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자, 계면의 계율주는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다른 것보다 일지충이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왕지와 왕지끼리 충이잖아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고집, 상대방 고집 충도 되는데 누구 하나 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들 일이죠.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충동적으로 결정한다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거고. 충은 뭡니까? 깨어진다, 불안하다, 뭐 무마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충도 그렇고 합도 그렇고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변화, 변동,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합이나 충이에요. 다만 이게 충으로 오는 변화, 변동이라고 해서 좋고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충을 조금 안 좋게 우리가 얘기는 하긴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충이라서 안 좋게 생각하기는 경우는 있지만, 그 말은 뭐냐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내가 흔들림이 있으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내 삶에 지금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 뭐 변화를 필요도 하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 충을 계기로 해서 반전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물론 충에서 오는 스크래치는 내가 입을 수는 있지만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제충이니까 뭐예요? 뭐 이혼도 되고 사건 사고도 되죠.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충격이나 변화를 지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생각의 전환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좋은 충이면 오히려 큰 발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에. 충이 뭘 갖고 들어왔습니까? 비견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비견을 갖고 들어온 충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거래는 좋지 않습니다. 유금의 왕지라서 어쨌든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여기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이 크다고요. 성격의 차이나 환경의 차이 때문에 다투거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는 게 좋고, 내가 신강한 계유일 줄 알면은 신강신이랑 상관없거든요. 그건 상관없어. 그렇다. 그래서 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충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잘 살펴보고 내 원국에서 이게 좋은 충이 될지 나쁜 충이 될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해. 개해는 육식갑자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일주죠. 끝을 마무리하는 일주인데, 끝이라고 하면 다시 갑자를 하기 때문에 수생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한다. 끝과 시작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일주다. 그래서 희망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야 되죠. 고요했음 썼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청해야 되기 때문에 개해일주 같은 경우는 자유롭고 진취적이고 추진적인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살아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뭐 고립되어 있거나 한다면은 몸이 아프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 확률이 크죠. 자, 외유내강이라고 해서 겉은 부드럽고 유한데 속은 강해서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개해일주. 특히 우리가 이 개수는 개해일주뿐만 아니고 개수는 무토를 당겨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개수는. 근데 개해 같은 경우는 해 중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욕심이 강하죠. 안명합이 되는데 이 관을 취하려는 욕심이 강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남자에 대한 집착이나 권력욕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도 개수한테는 무토한테도 개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보이고, 자, 개해일주가 개면은 또한 일지삼합이잖아요. 합 중에 가장 기운이 세다고 해서 삼합이 되는데,
일지가 삼합이 된다고 하는 건 내 신상의 변화인데 어떤 변화? 큰 변화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큰 변화. 아무래도 이 지지가 합을 해서 비견급 식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비견이 식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활동력에서 변화가 올 확률이 많습니다. 일지합이니까 변화, 변동,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라서 이사가 될 수도 있죠. 일지합은. 아니면 취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이나 송사,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작은 변화가 아니고 조금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게 일지삼합인데, 예를 들자면은 신약한 계일주가 있다면은 식상이 합국으로 식상의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식상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뱉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구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평소 같으면은 내가 작은 구설에서 끝났다면은 올해는 관절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조심, 언행조심해야 되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지합이라서 이동수가 되는 건데, 그 이동수는 뭐가 될지 모르죠. 직장이 될 수도 있죠. 해외 파견, 아니면 지방으로 간다든지, 회사를 옮긴다든지 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도 있고. 내가 미혼 처녀총각이면 어때요? 결혼운이 되는 거예요. 연애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운이 되는 겁니다. 일지합은. 일지의 삼합은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좋은 기회가 될 건지 아니면 휴문이 될 건지는 이 원국의 식상의 목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축. 개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백호 일주다. 강한 일주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보죠. 평관인 깔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강단도 있어요. 근데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평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소극수로 하니까 신약하다, 아니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토에 개신기가 있잖아요. 그죠? 강력한 힘이 있는 일주이기도 하고, 축중에 개수, 신금이 어찌됐든 간에 뿌리가 되어주니까, 조력자가 되어주니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축 일주 주위에 보시면 진념도 강하고 끈질기고 또 두려격들이 많습니다. 리더격. 다만 그런 강한 기운 때문에 내가 조금 살아가면서 풍파나 고난이 많은 일주이긴 합니다.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일주라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개축 일주는 계면을 보면 차다, 습하다 이런 기운이 더욱 심해지죠. 이 동토잖아요. 가장 추울 때 동토 아닙니까? 석 달 보면. 그때 토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울 때이기 때문에 우선 사주가 응축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개축일주는. 특히 우울증, 불면증, 지나친 근심골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축일주. 자, 장사나 사업을 하시거나 계획한다면은 아무래도 계면은 비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하고 동업을 한다든지 같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피하셔야 돼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계면에는 조우가 깨지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비겁이 왕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갑자기 그렇지 않던 사람도 과시욕도 생길 수도 있고, 괜히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또 마찰이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면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뭐 사업 확장을 하신다든지 추진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동업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자, 연애나 재물을 본다면은
만약에 내가 개축일주인데 원국에 화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다면 문제가 없죠. 괜찮아요. 근데 그 화기가 너무 약하거나 없다면은 계면은 또한해 재물은 돈의 흐름이 약간 박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지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해서 모아야 돼 이런데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적금을 든다든지 뭐 안정적인 흐름에 내가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중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소문도 별로 그 오랜 인연, 꾸준한 인연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축년이 만약에 화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 원국을 봐야 되지만 꼭 이제 화기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재물도 오르고 직장도 불안하죠. 관인 축토가 동토 얼어 있는 땅인데다가 계면에는 더욱 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문도 좀 불안해질 수 있고 스트레스 퇴사 또는 남자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재관인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축일주가 계면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비견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겁이 강해지면 내가 신강해지기 때문에 남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죠.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셉니다. 더더욱 개축일주라서. 그래서 우선 재관의 힘이 많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재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이나 환경적인 것들에서 내가 좀 불안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내가 신경을 써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고, 사주가 개축일주뿐만 아니고 사주가 신강해져서 식상으로 설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 잘해줘야 좋은 건데 이 묘목인 식상으로 역할을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식상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요. 순목이라서. 이 개수의 강한 기운을 설기해주는 설기처가 되기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럼 내 스스로 식상의 기운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개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자만하거나 자신하거나 자신감이 넘쳐갖고 일을 진행하지는 마시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하시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써먹으면서 개발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개수 일주 개면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임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얼마 전에 좀 이태원에서도 안 좋은 일도 좀 있고 했는데 일단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